그림타크 어반 스케치의 탁신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또는 소재로 이용되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무 그리는 방법은 정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나무를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좀 약하게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의 나무를 그리는 방법, 물론 뭐 이것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그 표현 방법이 있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를 세 가지를 해놨는데요. 나무를 그릴 때에 강조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나무의 이 색깔에서 이 색을 어느 부분을 강조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면 위쪽을 강조하고 양쪽 부분을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들을 강조하고 양쪽 부분을 약하게 했을 때의 느낌과 한번 느껴보시죠. 보면 자, 이렇게 하고 그린 계통이나 아니면은 버밀리형 또는 이런 브라운 계통의 진한 부분들을 좀 사용해 주셔서요. 뭐 옹이 부분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들 가장자리들이 강조가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자체에 입체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입체감이 오니까 느낌을 가질 때 평면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위를 강조하고 밑을 좀 약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나무를 이렇게 색을 만들어서 위쪽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하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약하게 하면 밑에 부분에 뭔 색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풀들이 있다든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무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부분이 강조가 되면 아무래도 시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들에서 조금 더 힘이 좀 더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좀 이렇게, 이 부분들은 좀 약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가지가 나갈 때의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지가 나갈 때의 느낌은 양쪽에 힘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로 가야 되는 힘과 조금 약하게 가야 되는 힘들이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접목해서 본다면 제가 팔레트를 잘 이렇게 섞는 것도 색깔을 좀 비슷하게 보시면 조금 참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쪽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장자리 부분들은 좀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좀 더 약하게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약하게 되지만 조금의 힘만 이렇게 강하게 약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이 부분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어떠신가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힘이 가니까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제적인 느낌에서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걸 따라서 보조적으로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적게 와도 느낌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의 이런 느낌을 주면서, 양쪽에 이 부분들이 가지 치는 부분이 좀 약하게 되면 훨씬 더 좀 그림이 회화적인 느낌도 되고 좀 자연스럽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좀 섞어서 이렇게 본다면 좀 이런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거 하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제가 플라타나스를 그냥 스케치를 하나 해놓은 건데, 자 먼저 나무가 아까 제가 중앙 부분 이상을 많이 좀 진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배경을 먼저 잡아놓고요. 이거를 만들 때는 좀 번지지 않는 만년필이나 또는 그런 색들을 쓰면 훨씬 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번지지 않으니까 훨씬 더 쓰기가 좋죠.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만년필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스케치를. 자, 이렇게 하고 해놓고 나서 지금 이 나무에 플라타나스나 뭐 이런 나무 같은 옹이가 많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하시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옹이 부분들은 가장자리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 훨씬 더 입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려져서도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좀 내려오면서는 좀 약하게 이거를 약하게 이렇게 주면 위쪽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하게 그리고 느낌도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붓은 좀 더 이보다 작은 붓을 이용을 해서 가지는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타나스 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주민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할지 이런 걸 만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도 재밌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재밌게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나무 표현할 때는 평면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이드 부분, 즉 말해서 가장자리 부분들이 좀 이렇게 힘이 간다든지 아니면 색을 좀 넣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힘을 주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회화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봄에 많이 보이는 뭐가 있을까요? 복숭아꽃이 있죠. 아마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이 그림을 그린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숭아는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릴까요? 군락을 지어서 그린다든지 이러면 더 좋죠. 그래서 표현하기도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군락을 진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이제 4월 우리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4월 한 중하순 되면 꽃들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제가 이제 밑부분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덩어리 형태로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한두 개는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군락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또 복숭아 나무가 여러 개 같이 있을 때가 좀 더 운치가 있고 또 색도 더 멋있게 보이죠. 자, 이때 마찬가지 화이트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이트를 이때는 물을 조금 많이 써도 되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가 충분히 이렇게 또 섞어서 이런 상태로 덩어리가 되게끔
그러니까 나무의 그 가지 부분 쪽을 덩어리로 잡아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뜨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요, 조금 더 이렇게 어둡게, 그러니까 색을 좀 강조해도 됩니다. 강조해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복숭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군락이 져죠. 이렇게. 그래서 위쪽은 뭐 자연스럽게 새순이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금방 좀 공간 구성도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 좀 뭐 너무 물기가 많다 싶으면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재밌게 보여지는 부분을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앞쪽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쳐놓습니다. 자, 쳐놓고 가지가 앞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고 잘 안 보이죠? 일단 보시면 이제 가지가 들어가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복숭아 가지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면 색을 좀 더 강하게 원색의 종류로 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공간 구성도 되고, 그다음에 좀 편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앞쪽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숭아 밭 밑에도 슬쩍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좀 넣으시면 좀 봄 같은 느낌도 되죠. 아무래도 복숭아가 이제 봄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나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표현할 때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숭아 나무를 한번 표현했고요. 물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화이트를 이렇게 물을 좀 적게 해서 찍어도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몇 개 이렇게 해도 또 느낌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꿈에 많이 보여지는 매화 종류 나무들, 즉 말해서 옹이가 있으면서 있는 나무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약간 동양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이렇게 우리 좀 선묵화 그리듯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쭉 주고, 뭐 무슨 그림 우리 초대장 그리듯이 해서 가운데 이렇게 주는 겁니다. 주고 번지는 효과도 그대로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으면요 좀 더 줘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줘도. 자,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펜으로 제가 좀 먼저 스케치를 하는데요. 번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지지 않는 펜이나 또는 뭐 만년필 이런 걸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나무를 위쪽을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이가 많이 져 있는 나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옹이가 분리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서는 좀 약하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밑에는 봄에 많이 색상이 올라온 거는 아니니까 좀 느낌만 이렇게 좀 주고 해놓고, 옹이 부분들을 뒷마무리를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부분들 좀 이렇게 옹이가 많이 져 있는 나무들은 이제 이렇게 좀 보이죠. 이렇게 이제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좀 분위기를 쭉 내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하냐? 이 부분들은 이제 막 싹도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한두 개 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좀 적당하게 화이트를 좀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화이트를 좀 뻑뻑하게 물을 좀 뻑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정도의 지금 레드 색깔이 지금 화이트하고 올라오니까 잘 안 올라오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물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좀 찍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앞쪽에 튀어나와서 있는 그 꽃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동양화처럼 사군자처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좀 이렇게 그리면 훨씬 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면 좀 금방 봄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잘 하시면요, 어반 스케치 할 때 분위기도 내게 하기도 좀 편하고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특한 그 정서가 있잖아요. 좀 그 나무가 반듯반듯하지 않지만 거기서 오는 좀 다양한 느낌들. 그래서 아까 제가 옹이 부분들을 좌우측 잘 이렇게 그 부분들을 처리를 강약을 해 놓으면 그것들이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느낌이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 봄이 오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파리는 따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는 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에서 봄에 오는 나무들이 몇 가지 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공통점, 이런 부분만 좀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봄이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배경을 한번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것만 해놔도 벌써 또 봄처럼 느껴지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무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쪽 옹이 꺾여지는 또는 가지에서 가지로 나가는 부분, 이런 스케치를 많이 이런 거 크로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 놓으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해서 한번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윗부분을 이렇게 한번 강조했습니다. 옹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번져서 좀 제가 좀 쳐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나 꺾여진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강조를 하면요, 훨씬 좀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물을 좀 최소화해서 화이트 물감과 이렇게 섞어도 되고요. 뭐 저는 좀 약간 화이트 물감을 좀 섞어 보겠습니다. 섞어서 이런 부분들을 봄에 막 이제 싹이 올라오려면 어때요? 싹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벌써 오른쪽에서는 봄이 좀 오고 있죠. 자,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또 시 한 편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죠. 자, 이렇게 넓은 또 이파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어두운 부분들의 가장자리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위에서 힘이 좀 가게. 왜냐하면 나무가 힘을 좀 받으려면 위쪽에서 아무래도 힘이 좀 가는 게 좋습니다. 밑에 부분에 힘을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힘이 가서 조금 힘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좀 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른 물체가 들어와도 또 우리 어반 스케치를 많이 할 때의 형태를 봐도 그리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에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또 나무를 어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지 좀 그림이 잘 되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타그의 어반 스케치의 탁신문이었습니다.